네, 최근 들어 글로벌 국채 시장에서 가장 뜨고 있는 곳 바로 캐나다라고 하는군요. 가장 큰 이유가 미국과 독일 국채 시장을 중심으로 제시됐던 이 프레시 크래시 현상에 대한 경고, 이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국채 시장에서 가장 우려되고 있는 프레시 크래시 현상에 따라서 이 투자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텐데요. 오늘 캐나다 국채가 뜨는 것을 계기로 프레시 크래시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캐나다 국채 보니까 조용한 광풍이 일고 있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했던데요. 그 말씀 짚어보기 앞서서 밤사이 시장에도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어서 좀 짚어볼 부분은 하나씩 짚어보고 시작을 해봤으면 하거든요. 지금 그리스 이슈도 그렇고요. 네. 네. 그리스 문제는 사실 여러 기대가 많이 얘기를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역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네. 특히 그리스의 재정이 튼튼해지지 못하면 이 문제는 사실 좀 어려운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누차게 말씀드려서 저는 가능한 네. 그리스 얘기를 좀 안 할 날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채권단이라는 것은 네. 협상이라는 것은 협상의 당사자가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 협상이 타결된다 안 타결된다 이 내용보다는 시청자분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이 국제 협상을 저도 많이 참여한 사람입니다는 협상 당사자들의 입장 변화를 이렇게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을 더 강조해서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역시 종전보다도 트로이카 입장이 바뀌고 있다. 오늘도 그게 이제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IMF라든가 그다음에 EU라든가 이런 입장들이 좀 많이 그리스 채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고스란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오늘은 IMF가 플랜 B를 준비하는 이런 쪽의 모습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 확정치가 이제 발표됐죠. 네. 마이너스 0.7인데 잠정치 마이너스 0.7보다는 올라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2분기의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는 좀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 금리 인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자체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는 역시 미중 간 전략경제대회에서 당초보다는 더 양국 간의 갈등이 심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로가 한치도 양보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향후에 올 하반기에 국제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환경들이 좀 심심치 않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도 정부기관의 세미나에 제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는 하반기 이후에 통상 환경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월가의 시장에 반영되면서 오늘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좀 상당히 불확실한 변수들이 6월 내내 있어 왔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들어 좀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자금들이 지금 국채 시장에서도 보면은 캐나다 국채 쪽으로 많이 몰렸다. 금액이 상당하더군요. 해외 투자자들의 금액이요. 예, 지금 자금 풍부하죠. 예. 그런 상태에서 사실 미국도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섰고 유럽 문제도 이렇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흥국에서는 자금이 좀 빠지다 보니까 네. 자금이 갈 곳이 없습니다. 중국 증시 좀 불안하죠. 이런 상태에서 자금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아까 조용한 강풍이라는 표현을 아주 적절하게 하셨는데요. 예. 사실상 그동안 재테크 시장, 글로벌 재테크 시장에서는 캐나다 국채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신흥국과 선진국의 어떤 중간적인 성격, 또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인 성격, 재테크 수단별로 이렇게 투자자 성향이 무너지는 이런 네. 상황에서 캐나다 국채가 가장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를 볼 때 있습니다.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온지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토론토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살 때 이렇게 보면은 사실 캐나다 경제가 상당히 좀 사회주의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좀 안정돼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캐나다 경제 같은 경우는 미국이 2008년 인접국이 글로벌 위기가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때 당시에 캐나다 경제는 비교적 위기 극복을 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빅브라더 국가의
달러보다도 오히려 캐나다가 달러가 강세가 되는 이런 그 국면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위기 극복에 잘 됐겠다 해서 캐나다 중앙은행 맷 커니가 그 고지식하고 그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영란은행의 지금 중앙은행 총재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캐나다 경제인데요. 이런 것이 최근과 것처럼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 캐나다 국채가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그 4월 달까지 캐나다 국채에 들어온 물량 보면 229억 캐나다 달러. 거의 그 지금은 미 달러와 캐나다가 1대1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캐나다가 미 달러에 비해서 조금 약세긴 합니다는 거의 1대1 통화이기 때문에 대체로 229억 하면 한 210억 미 달러 정도 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통계는 캐나다의 국채에 대해서 사실상 그 국채 통계가 1988년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데이터가 집계된 이후로 가장 최대 규모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캐나다 국채에 대해서 최근에 국제금리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 국채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함께 굉장히 캐나다에서 국채 시장에서 자금이 좀 빠졌던 측면이 있거든요. 한 100억 달러 미만으로 빠졌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인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는 역시 미국과 그다음에 독일의 그 국채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에 대한 반사적 측면에서 대안적인 측면 지금 불확실한 변수가 많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완전히 위험 자산으로 이렇게 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금이 많은 상태에서 안전자산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없다 보니까 자, 금 제대로 역할 못하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을 때는 역할 못하죠. 달러도 역할 못하죠. 네. 그리고 미국의 국채는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독일의 국채도 많이 올라갔죠. 오케이, 지금 상태에서 안전한 자산이 어떠냐? 안전한 자산이 어떠냐? 캐나다 국채가 네. 가장 그 대체적인 측면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 국채가 지금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캐나다 달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들어서 4월까지 4개월간이니까요. 캐나다 달러로 말씀 지금 전해 주셨는데 229억 달러, 네. 미 달러로는 887억 달러, 187억 달러죠. 네네.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4개월간 네네. 들어온 겁니다. 자, 이 조금 전에 캐나다 국채가 인기를 끄는 것이 미국과 독일 국채가 참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앞서서 이 반사 이익 측면도 있다라고 드렸습니다. 사실 미국이란 독일 국채가 지금 그간에 워낙 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서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이 많이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사실 그 독일 국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독일 국채들은 한때 네. 국채를 채무를 지는 국가가 국가의 프리미엄을 줘서까지도 독일의 국채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면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독일은 뭐 국채가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는 여러 가지 재정세였당 사실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다른 데에서 돈을 꼬은다는 얘기거든요. 외부 자본 아니니까 주식은 자기 자본이지만 네. 근데 돈을 빌려가는 국가에 프리미엄을 주면서 그 증표를 가져갔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자금이 풍부하고 그만큼 위기 극복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얘기죠. 이게 뭐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도 우리 김영표한테 돈을 꿔 가는데 네. 김영표가 얼굴이 잘생겨서 얼굴값을 이렇게 여기서 돈값과 달리 다시 이게 돈을 오히려 프리미엄을 준다면 돈 꿔주는 사람한테 프리미엄을 준다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독일의 국채가 김영표의 얼굴 이상으로 굉장히 미남으로 이렇게 평가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과대하게 평가받았군요. 네, 바닥에 평가받았죠. 이런 것이 지금 오늘 새벽 끝난 뉴욕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보면 독일의 그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 수익률이 지금 0.85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간 상태거든요. 조만간 1%는 이렇게 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 국채 시장 보더라도 오늘 보면 국채 시장의 변동이 상당히 이제 컸습니다는 역시 오늘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4까지 이게 이제 1.76 이렇게 됐던 때이죠. 2.4까지 이제 넘다가 조금 그 진정이 돼서 예. 2.3%대로 이렇게 뭐 그렇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는 3%대로 이렇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미국과 독일의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 채권 가격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금 많지 돈 들 때는 없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이런 채권의 속성상 장기 투자 볼 때는 경제에서 플럭세이션이 가장 안
변동성이 적은 게 캐나다 이렇게 경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딱 들어맞아서 지금 캐나다 국제 수익률 같은 게 지속적으로 하락된다는 것은 국제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예. 자, 이 미국과 독일 국제 시장에서요, 이 프레시 크래시 현상에 대해서 계속 경고가 나오고 있었는 말이죠. 이 부분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예,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간단히 그동안 이제 두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행동에 옮기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마 시청자라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이 채권 시장에서 이 미국의 국제 시장에서 이 프레시 크래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그만큼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좀 과거와는 좀 다른 각도로 프레시 크래시 현상에 대해서 이 자막과는 좀 다른 각도로 시청자분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좀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 데이터로서 보면 앨런 그리스번이 2004년서부터 미국의 이렇게 여러 가지 저금리 기조에서 금리 인상기로 돌아섰죠. 그래서 그때 노멀 스텝으로 사실상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가는 상태에서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많이 사놓는 과정에서 여기에 그린스펀 수습꺾기 현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 금리는 올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네. 그래서 보통 정책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 금리는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 금리가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시장 금리 거꾸로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상식으로는 또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해서 커넌드럼 그래서 그린스펀 수습꺾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러는 과정에서 2007년, 2008년까지 사실상 정책 금리는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 가격이 굉장히 치솟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사실상 주택 시장의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런 것이 이제 겪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채권 시장의 거품이 아주 중국의 국채 매입 이 문제로 해서 굉장히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국채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서프라임 모기의 계기가 돼서 국채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다 보니까 그제 미국의 국채 덤핑 현상이 발생하면서 사실 금리가 치솟게 되고 이것이 미국의 금리기를 더 악화시켰던 배경이 되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는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도 이런 미국과 독일의 프레시 크래시 현상은 4월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는 이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 문제가 국제시장에서 상당히 그동안 경고가 되어 왔고 특히 대체 시장으로서 캐나다 국채라든가 이런 게 부각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현실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현상은 아니고 금리 위기에 촉발됐던 그때의 어떤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렇게 우려감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프레시 크래시에 잇따른 경고 속에서 지금 캐나다 국채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분위기,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캐나다 국채 시장에서 지난해에는 자금이 이탈했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런 독일이나 미국의 상황도 있겠지만은 지금 국제 유가 움직임 때문이다라는 시각도 있더군요. 이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 매스컴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캐나다 국채 가격이 이렇게 등락하는 것은 국제 유가 때문만은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진국이야 사실상 부존 자원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경제가 흔들리는 현상 그런 거는 선진국 경제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은 역시 선진국 중에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부존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국가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존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런 국가 입장에서는 부존 자원의 가격에 따라서 경제가 좀 이렇게 높으면 경제가 그만큼 회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낮으면 그만큼 경제가 흔들리는 현상 이렇게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캐나다에서 보면 부존 자원에 대한 의존도는 선진국 중에서는 높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경제가 좌우되는 요인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존 자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역시 정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작년에 왜 자금이 한 90
9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이탈됐을까, 90억 캐나다 달러 정도 이탈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국제유가가 43달러 정도 이렇게 폭락하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나다 경제가 좀 일부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캐나다 경제에서 정책적으로 보면 올해도 그 캐나다 달러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그 캐나다 달러의 국채 유입액과 네. 그 다음에 김앵커가 얘기했던 국채 유입과 인터넷에서 나온 용어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국채 유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캐나다 달러 환율의 적용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뭐냐 최근에 환율 가지고 때려버리니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인터넷상에 나오는 것은 최근에 캐나다 달러 가지고 그냥 때려버리니까 예. 그런데요. 정확한 통계는 국채가 미국의 이제 캐나다 국채에 캐나다 달러가 들어오면 그때 마감 환율 가지고 때려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4개월 동안 나온 걸 통째로 지금 환율 가지고 때려버리니까 그렇죠. 그때 사실상 가치가 차이가 다를 안 된다 텐데요. 이렇게 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통계가 이렇게 잡힌 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 방송은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예. 시청자분의 정확도를 위해서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올해 들어서 국제유가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뭐 국제유가를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서 30년 동안 정사하기 때문에 어느 예측 기관들이 사실 그 예측력이 높을까, 해당 분야의 어떤 예측이 높을까 하는 이런 측면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제 원자재 가격 관련, 유가 관련돼서는 역시 김용 총재가 계시는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가장 그 원자재 가격 관련해서 예측도가 높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자, 국제유가가 40달러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이냐, 20달러 떨어질 것이냐 이런 소리 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월드뱅크 예측을 볼 때는 웰당 한 60달러에서 70달러 선까지는 회복될 거로 보는 것을 연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원유 DLS과 같은 파생상품 체리핑킹 차원에서 43달러에서 60달러까지 가는 그 매력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여러 가지 셀가스라는 새로운 신규 시장에 참여자되어 있고 오페크의 결속력이 상당히 낮아진 점, 그리고 미국이 전략 원유 수출분을 이렇게 수출원 쪽의 측면, 대륙분 개발하는 측면, 이런 측면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유가가 뭐 과거처럼 90달러, 100달러 올라간다. 이건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 않느냐 하는데요. 지금 공교롭게도 국제유가가 매월당 60달러 선 내에서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도 부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선진국 중에서는 높은 상태에서 역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안정성이 부각되면서 이 국채에 대한 매력, 캐나다 국채에 대한 매력도를 더 증대시킨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캐나다 국채 왜 이렇게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지금 국채 시장 바라보면서 여러모로 좀 불편한 시각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플래시 크래시 현상에 대해서 채권을 좀 과다 보유했다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언젠가 팔기는 팔아야 될 텐데 그 물량이 집중됐을 때 그 충격을 생각할 수가 없겠고요.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난 양을 또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네. 또 그런 시각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예. 왜 이런 현상이 되냐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아마 선진국 차원의 네. 이렇게 독일과 미국을 좀 말씀드리고 신흥국 쪽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김현국께서도 질문의 6, 7번 정도 시간을 좀 이렇게 상당히 전략 드리고 마지막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좀 축소해서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양적완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은 비상대책입니다. 비상대책은 마약과 같은 대책이기 때문에 좀 짧은 기간에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위기 극복 국면이 6년 이상 지속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금 많아. 위기 극복까지 6년 동안 지속돼. 아직도 불안해.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의 성향이 사실상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경향이 높은 위 국면이 장기간 됐다는 얘기입니다. 장기간 되는 상태에서 각국들의 그 국채 매력도 이렇게 보면 장기간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 지출이 많다 보니까 웬만한 국가들은 재정이 악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가 안정자산으로 매력도가 있는 국가가 사실상 이론적으로 보면 주식은 위험자산, 국채는 안정자산이다 네. 이렇게 하지만 위기 극복 과정이 6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 재정 지출이 다 써서 지금 안전한 국가로서는 독일과 미국분이 제한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 많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경기는 장기간 동안 돼. 어떻게 하겠습니까? 쏠려버렸습니다. 쏠려버렸죠. 쏠려버렸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국면이 되다 보니까 자 이제 채권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가격이 올라가지 못한다 익스펙테이션 하면 자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독일과 미국의 국채를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때 오케이. 그러면 뭐냐? 지금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팔 생각만 하는 거죠. 빨리 팔고 싶죠. 빨리 팔 것이죠. 그게 초기 단계는 버틸 때는 좀 자기의 평가선 모델이기 때문에 안 내지만 어떤 특정의 임계치만 벗어나면 한꺼번에 질러버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하고 또 한 가지는 독일과 미국의 국채가 이렇게 그동안은 각종 자산에서 이 가격이 높됨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상당히 높게 평가받았죠. 네. 근데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마진콜이 발생하거든요. 마진콜. 그럼 마진콜 발생하면 어떠냐 하면 신흥국에 들어갔던 부분에서 딜을 매각해가지고 이걸 메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과 독일의 그 국제 시장의 플래시 현상은 단순히 미국과 독일 문제뿐만 아니라 신흥국 중에서 외환보유고가 상당히 적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네. 국제금리 시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그 행동적인 측면에서 그 단초가 되는 부분이 캐나다 국채가 실질적으로 자금이 옮기는 이런 로테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측면을 그런 각도에서 주목한다. 왜냐? 자금이라는 건 노릴 수가 없거든요. 한쪽에 분출 창구만 있으면 그런 현상은 빨리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캐나다 국채가 이렇게 조용한 속에 지금도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속에 강풍들이 일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 자체가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네. 나중에 또 다른 각도에서 강풍이 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중적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시장 역시 그 가격이 많이 오른 시장이겠죠? 어느 곳이 그런지도 한번 확인해 보면서요. 지금 국채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현재 브라질 국채라든가 러시아 국채 또 국민들의 익숙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함께 짚어봤으면 합니다. 네, 네. 예, 사실 지금 상태에서 뭐 프레시 크래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국제금리 시장에서 많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동안 인기를 끌었던 미국과 독일의 국제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거고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는 겁니다. 중국 증시 최근에 보면 전형적인 워브리딩 이펙트 마켓이 형성되고 있죠. 뭐 장 초반엔 좀 이렇게 부진하다 우려감이 있다가 장 막판에 끌어올리는 뭐냐 이게 도대체 뭐가 좀 장난치는 게 아니냐 하는 전형적인 워브링 마켓이 프레시 크래시의 전조가 될 수 있다 하는 소식에서 제일 주목하는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제 유가가 좀 원재 가격이 좀 국제 유가가 43달러에서 좀 60달러까지 이렇게 올라옴에 따라서 지금 숨통이 트이는 국가가 있습니다. 뭐냐면 브라질과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그 국채 매력도가 다시 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는 올해 뭐 브라질이 망한다 뭐 이런 쪽을 했습니다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브라질 주가도 좀 많이 올라가고 러시아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국채 매력도도 다시 회복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원자재 가격이 사실 그 안정을 찾으면서 캐나다 국채와 함께 신흥국에서는 일부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도 불구하고 사실 러시아라든가 브라질 국채가 좀 다시 매력도가 회복되는 상황이고 금융시장이 다시 회복되다 보니까 네. 러시아 같은 건 과감하게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또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여러 가지 글로벌 재테크 환경이 상당히 녹록지만 않다. 일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엊그제인가요? 한국경제TV에서 이제 그리스 문제도 타결됐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도 이제 지연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거 방송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글로벌 재테크 자금의 흐름이 상당히 좀 변화 조짐이 있다.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모든 재료에 대한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지금 글로벌 재테크 자금의 흐름이 바뀌는 점, 이 점은 추세로 정착되느냐 이 여부에 좀 저도 좀 그걸 관심 있게 좀 많이 말씀드릴 거고 또 시청자분도 그런 조짐을 좀 많이 그래서 꼭 쏠림보다는 균형적으로 특히 독일과 미국의 국채의 어떤 금융상품에서 쏠려가지고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났다면 그 부분은 좀 줄여서 균형을 좀 찾으실 때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예. 자금 흐름을 알아가는 차원에서도 그건 조용히 좀 많은 자금이 몰렸었던 캐나다 국채를 두고요. 각국의 국채 상황까지도 점검해 드렸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